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5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오프닝을 맡게 됐습니다. 2021년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어제까지 정산을 밤새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편집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청년유니온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못 들었던 이번 주 상담 112를 듣고 또 아주 오랜만에 모시는 주간 청년유니온의 특별판 연말 청년유니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청년유니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노동자 일터에서 일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건 또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번 한 번을 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상담 가져왔는데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번 주 노동 상담은 3가지 사례를 가져다 주셨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면서 못 받은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었고 사업소득세인 3.3%를 떼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직장을 구한 IT 개발자입니다. 공고가 올라와 지원하니까 같은 일을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하고 도급 계약이라고 적힌 문서에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미 서명했으면 되돌릴 수 없나요? 세 번째, 예능 프로 제작사 뷰티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장이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드렸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양자 간의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는 퇴직금, 연차, 임금체불 시 이제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요, 연차도 사용할 수 있고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이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사용자의 사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아니면 용역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고요, 연차도 적용되고 각종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시간을 구속받지 않고요, 결과물의 공급
등급과 수정,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상의 의무 이행 책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 외에는 업무 시간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에 대한 이제 진정이나 고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내방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진정을 진행하실 때는 임금체불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준비하시고, 또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셔서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일 것 같은데요. 이때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내방하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진정을 진행하다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미지급 금원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당해고라는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고 뭐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만 소송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잠깐 근로자성은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내가 신고를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혼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진정을 넣고 진정이나 소송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은 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채용 기준과 주체입니다. 채용 주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한 자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자성이 올라가고요. 또 뭐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채용 자격, 기준, 결격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업무의 성격이 조직이나 공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떨어지는데요. 다만 일부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행 과정상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올라갑니다. 또 업무 내용에 대한 결정과 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이 인정되거나 업무의 의뢰, 업무 종사에 대한 승낙, 거부, 변경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의 상당한 지위와 감독이 있는 경우, 이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 업무 일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평가와 실적에 대한 관리가 있는지 전산망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직원증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과 근로하는 장소에 대한 구속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건데요. 이거는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인데요.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규칙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인데요. 재계약을 위한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자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근로관계의 전속성입니다. 이거는 다른 소속 회사에 대한 업무를 경업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승인이나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독립적 사업자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아니면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를 소유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수의 근로대가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같은 일정에게 보수를 지급받거나 고정급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근로자성이 올라가고요.
다만 실적에 따른 수수료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근로자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나 원청 지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자성이 올라가고요. 하지만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총 10가지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잘 보시고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지표들은 저희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달의 상담 편을 좀 살펴보시면은 저는 프리랜서인가요? 라는 편이 있는데요. 그 편을 살펴보시면은 지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100% 프리랜서, 100% 근로자 이런 게 막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프리랜서인지 이렇게 근로자성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선정한 노동상담과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연간 청년 유니온. 와. 연간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갑자기. 네, 저희가 원래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인데 거의 이제 올해는 많이 못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청년 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연간 청년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빈 박사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빈 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팟캐스트 나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웠고 반갑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한 해 동안 뭐 했는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월별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1월. 네. 1월 너무 아득하지 않아요? 근데 1월이 너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사무실도 이사해가지고 1월에 공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1월에 늘 그렇듯이 이제 총회 준비하고 하느라 이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 어떻게 더구나 이제 코로나 2년차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했었던 패션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돕는 TF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체불임금 좀 받아내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이제 총회 준비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1월에. 네. 그게 집요한 계산기 TF일까요? 그쵸. 집요한 계산기 TF 그때 이제 패션시 분들이 출퇴근 자료를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근로계약서는커녕 구두로도 몇 시부터 몇 시 출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거를 하는 거가 사실은 상근자들만 같이 하는 걸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조합원 분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도움도 드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들도 이제, 노동법 공부만 했던 거, 강연만 들었던 거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툴도 만들고 같이 계산도 하고 실제로 자료들도 같이 보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때 한 6, 7분 정도 이렇게 문의 들어오시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임금체불 진정까지는 두세 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받으셨던 금액이 한 1,000만 원대는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패션시 유니온 창립을 앞두고서는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한번 마라님이랑 저희 라니님이 집요한 계산기 TF를 함께 해주셨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편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작년에 다 못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했었던 거를 분석해서 이제 결과 발표하는 것까지를 이제 1, 2월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숭고, 또 이런, 갑자기 이름이 맨날 입에 달고 살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지금 입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크몽이나 숭고나
그 라우드 소싱 이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하고 인터뷰도 조금 진행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좀 심하고 하다 보니까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 유니온 유튜브 채널에 이제 토론회 영상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사실은 별로 잘 안 다뤄진 영역.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하면 흔히 배달 노동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잘 안 다뤄진 영역이고, 오히려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영역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사무직이나 뭐 이런 종류의 노동들이 이런 형태의 노동들로 대체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했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게, 실제로 사용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청년들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워낙 수수료도 비싸고, 그리고 단가도 너무 후려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초기 진입 창구로서만 기능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경향성이 대단히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다만 내가 경험해봤더니 여기가 이 플랫폼 자체가 구조적으로 내가 일하는 뭐 가령 웹 디자인을 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단히 프리랜서 노동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프리랜서 실태 조사했던 거에서도 이제 플랫폼 사용을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봤다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요 어려움을 표하셔가지고 이 조사가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이제 프리랜서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프리랜서 노동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그런 주변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연락을 주시고 하거든요. 저희 쪽에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쨌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덜 부각되는 것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이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청년 유니온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프리랜서 유니온이나 플랫폼 노동 유니온 같은 것도 기대가 되네요. 2월로 넘어가 볼까요? 네, 2월에는 일단 역시 본부 총회가 있었죠. 2월 말에.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줌으로 이제 주로 많이 들어와 주셨고, 그때 당시 한 60-70명 정도가 이제 줌에 접속해 주셔서 대의원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셨고, 줌에 접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한 4시간 넘게 이제 회의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사고도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메인으로 줌 켜놓았던 PC가 제 컴퓨터였는데, 제 컴퓨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줌과 줌을 생중계하는 OBS랑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켜놨으니까는 이걸 한 2시간, 3시간 넘게 하니까는 중간에 한번 종료가 된 거예요, 줌이. 그래가지고 순간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거 방이 폭파됐으면 어떡하지? 줌 그 방이 완전 동공지진, 완전 멘탈 와장창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컴퓨터로 다들 그때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 있던 저희 이제 집행부들이 그게 깨지진 않았다.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서는 이제 다시 복귀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다른 데서 온라인 행사나 회의하는 거 보면은 요 정도는 사고도 아닌, 네,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총회 때? 저는 총회를 우리가 집행했던 그 장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2층 집에 굉장히 큰 집이었거든요. 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서 방마다 저희 소리 겹치면 안 되니까 방마다 들어가서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신촌 사무실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회의를 다 같이 접속하면은, 네, 이게 말이 다 이렇게 막 울리고 막 너무 따닥따닥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제 총회 장소를 따로 빌려서 일부러 방이 많은 곳을 빌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온라인 행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총회는 온라인을 했었고 2월에 저희가 그때 진행했었던 것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시기가 그게 그렇게 올해 일이야? 이런 약간 느낌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4월에 있었던 보궐선거 대응하는 서울시장 선거 대응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꾸려서 2월에 출범을 해서 한 2달 정도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러게요. 시장 선거가 거의 한 올해 있었던 일인 거죠? 작년 같죠? 약간 그쵸. 느낌이? 네, 이미 그 놀랍게도 반년 전 일입니다. 네, 반년 전 일, 한국 정치의 다이나믹을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하면서 청년 정책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부적절한 처신과 이런 행동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시 정책에서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청년 정책이 처음 제도화되는 그 창구가 됐고 그리고 다양한 협력을 어쨌든 모색했었던 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관련해서 서울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활동을 고민하는 여러 주체들을 엮어서 선거 관련돼서 대응을 하자 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당시에 이제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선평등 요렇게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질의서도 보내고 출범 기자회견 2월에 하고서는 이제 질의서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온라인으로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올렸던 그 질의서가 한번 좀 온라인에 회자가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회자가 됐다는 사실만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 안 나네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분야를 4개로 해서 불평등, 성평등, 그리고 기후위기, 청년참여 이렇게 4꼭지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에는 이제 노동하고 주거 관련된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이 선거 직전에 이제 LH 사태가 터졌었죠. 네, 이것도 진짜 작년 일 같죠. 네, 다들 이렇게 되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LH 사태 터지고 부동산이 어쨌든 서울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어쨌든 이슈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동산 그리고 이제 노동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었고 그리고 성평등은 어쨌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 자체인 거잖아요. 성폭력 사건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성평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미래 아젠다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청년 정책이 일궈왔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청년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4꼭지로 구성을 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이게 그 오세훈 시장이 저희가 보낸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원내 후보들한테는 질의서를 보내고 따로 저희한테 저희 활동을 보고서 연락 오신 후보들한테도 질의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오세훈 후보만 답변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거부하셨네 안타깝다 싶어서 이렇게 그렇다고 또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신 거는 또 이제 존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물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됐어요. 특히 성평등 관련해서 답변을 혼자 거부한 거니까 성평등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왜 답변을 안 하지? 라고 많은 유권자분들이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당시 이제 이준석 그 선대위 당시에 선대위 활동을 하시던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인터넷에 한 번 더 이거를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이라고 답변 거부한다고 답정너한테는 답변 거부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죠. 네. 그래서 또 더 이렇게 약간 한 번 더 저희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는 뭐 감사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잘 지내시나 궁금하지만 더 궁금해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게요. 다행히 우리한테는 알 수 없게 득이 됐네요. 그쵸.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청년 정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저희 활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약간 뭐 그 방식이야 조금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어그로라고 하죠. 그쵸, 어그로라고 하죠. 네. 방식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도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대응 네트워크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단체들을 이제 엮어서 네트워크를 꾸리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이란 공간에서 사실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고민에서 좀 이번에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 여전히 심할 때여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뭘 못했던 것들은 좀 많이 아쉬움도 남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이랑 3월도 이제 사실은 활동을 그런 선거 대응 이런 것들을 했었고, 저희가 3월에 이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이번에 짚었던 게 구직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2년 차고 지금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걸 다뤄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일자리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청년유니언에 많이들 그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해법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 청년 실업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사업계획 당시에 이제 논의하면서도 저희 내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당사자들한테 좀 효과적이고 좀 와닿는 이슈들을 뭐 너무 거대한 거에서 출발하면은 이게 사실 내일 나한테 도움된다고 안 느껴지고 이러지 않냐. 와닿는 것부터 출발하자가 좀 기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토론회나 경산노위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4월에 토론회도 했었고 한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구직자 관련해서 와닿는 이슈를 좀 발굴해보자. 그래서 TF를 좀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논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취소. 채용 취소가 이제 정확히는 이제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에 이제 다시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다루자가 논의가 됐었죠. 이때 발표회도 3월이었던 걸까요? 4월에 그거는 발표회는 4월이었나요? 이 구직자 이거는 한참 후에 8월에 이제 저희가 그쵸. 8월에 그게 그 이후였던 것 같은데. 시작을 그때 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주휴수당 문제 처음 제기했잖아요. 주휴수당 기본급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통해서 이제 주휴수당만큼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 무급화하는 방식으로 기본급화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국회랑 이제 소통을 하고 했었던 것이, 그러면은 초단시간 차별 먼저 없애는 걸로 하자.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하는 거 먼저 하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에 이제 진행했던 게 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하고 같이 해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도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는 걸로 하는 내용의 2개의 법안의 발의를 이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후에 이제 좀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뭐 5인 미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에 비해서는 좀 밀려있는 상황이긴 해요. 5인 미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쪼개기 알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3월에 사실은 이건 좀 조합원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안에서 좀 약간 많이 공력을 썼던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당시에 이제 CMS 시스템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분들께도 안내 드리는 메시지 한번 나가고 하긴 했는데, 아마 별로 이게 뭔지를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좀 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지 좀 약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CMS 등록하는 회비 조합업이 납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한 2013년부터인가 계속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고 누적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상에 어쨌든 조직이 커진 거에 비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연락처랑 막 이런 게 안 맞고 막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가끔 이제 조합원분들도 나 왜 안내 가입했는데 안내 하나도 안 오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꼭 전화를 주시고요. 주소가 틀렸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쌓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으로서 이제 가입과 탈퇴 혹은 이제 회비 납부 일시정지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기능이 좀 관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아예 이번에 이제 업체를 바꿔서 CMS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계속 뭐 카톡으로 뭐가 온다 뭐 이런 얘기 카톡으로 이제 안내 메시지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합원분들이 좋다는 반응도 있고 별로라는 반응도 사실은 있기는 한 것 같아서 사실 좋다는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카톡을 더 많이 보냐 문자를 더 많이 보냐 했을 때는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카톡을 안 보는 분들이 있고 문자를 안 보는 분들이 있고. 요거는 좀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 변동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으로 네, 여러 가지 그 체계 정비들을 좀 내부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조합원분들한테 좀 가닿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미워하시진 않은 것 같지만 네. 네, 저희가 4월로 넘어가면요 4월에는 이제 패션시 유니온이 창립을 했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약 반년 넘게 준비하고 활동했었던 것이 그 창립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구직자 TF 앞서서 이야기했던 채용 취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보센터 운영을 하고 이제 그 채용 취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 진행했었고 소소하게는 이력서 이상한 이력서 요구하는 이런 거 보내달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진행을 상반기 동안 했었고 4월엔 그리고 4월에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바빴던 거는 이사 준비였죠. 네. 네. 이사는 저희 그 한 편 다뤘죠. 네. 그럼요. 네.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으로 편이었나요? 봤어요. 그쵸. 네. 두 편. 네, 두 편. 네. 네. 이사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그 사실 아마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사 실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걸 아는데, 네. 당시에 이제 할 곳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거가 4월에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소소한 에피소드지만 첫 번째로 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네, 갑자기 저랑 이제 지연 이사랑 그리고 이제 저희 민쿠베이 시도님이 같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대뜸 노조 사무실 알아보러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셋이 동공지진하면서 저랑 기현 이사가 네 하고 이제 시도님은 아니요라고 한 거죠. 왜냐면 아니니까 거기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약간 내가 노조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건 안 물어봤네요. 그 사무실에서 계약하진 않아가지고 사실. 네. 아마 거기가 이제 서대문 쪽이었는데, 갔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노조 사무실들이 거기에 좀 근처에, 거기서 이제 보여주셨던 건물이, 그 1층에 다른 노조가 이제 입주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 네. 잘 모르겠어요. 왜. 무섭네요. 젊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노조인가? 뭐 이런, 되게 무섭지만 희망차네요. 노조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그러게요. 네,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갈 미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5월로 넘어가면요. 5월에는 저희가 이사를 그래서 했죠. 네, 그 이사 막판에 그거는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다뤘으니까 네, 넘어가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올해 이제 현장 발굴 조합원 모임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서희 팀장님하고 이제 7위 팀장이 같이 이제 경남도 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뉴딜짜리 관련된 어떤 이야기하는 그 모임을 진행을 했죠. 네. 네, 어떠셨나요? 오프라인으로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거였어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지역은 코로나가 조금 좀 잠잠해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제한도 풀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이 놀았죠, 잘. 그것이 약간 굉장히 노름에 굶주려 있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 거의 이제 코로나 1년이 넘게 이렇게 서울에 갇혀서 못 놀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부에 별로 맞춤형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이런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날 이제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이제 지부랑의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부에서도 대단히 만족하셨던 걸로 네, 이야기 들었던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계속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5월까지 왔는데요. 6월로 넘어갈까요? 네. 6월에는 저희가 이제 6월에는 어김없이 다가오는 시즌이 있죠. 뭘까요? 최저임금. 그쵸. 최저임금 시즌이죠. 네. 그래서 6월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5월부터 이제 진행했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요구안은 뭐 작년과 동일하니까 포럼을 열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 작년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가능한 게 좀 약간 신박하다? 뭐라고 할까나? 네. 의미가 있다. 한번 비교하고 맞들려가지고 매년 해야겠다 하셨잖아요. 그쵸. 매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네. 네, 2년하고 3년하고 하면은 또 이제 네,
없던 공신력도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운동이. 그래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이제 작년하고 비해서 눈에 띄었던 거는 초단 시간 쪼개기 뭐 이런 거 심각한 거는 뭐 작년과 다르지 않은데 좀 특기 사항으로는 위반율이 대단히 높아졌다. 네, 위반율이 2-3배 높아졌다라는 게 좀 특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진 거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뭐 서울끼리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였고 업종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모든 업종, 지역, 나이 뭐 이런 거 다 따져도 이제 그 위반율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상태여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여파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고 저희가 이제 6월엔 또 이제 하나 시작을 했었던 게 이제 전문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전문대에 들어간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FGI를 진행을 했죠. 6월에 시작했군요. 네, 6월에 이제 모집을 시작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진행하고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이렇게 지역도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문대생이라는 걸 주제로는 이제 사실은 뭘 해야겠다.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답을 알고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여기는 뭘까,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더 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었고 네, 그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대 FGI 처음 청년 유니온에서 해보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처음에 많이 안 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나서 그걸 발굴해보자. 의자가 뭐가 있을지 이런 생각으로 직접 먼저 발벗고 뛰어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였는지 하여튼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거는 7월에 얘기를 하나요? 8월에 얘기할까요? 9월이죠. 9월인가요? 그렇군요. 네, 월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7월로 넘어갈까요? 네. 7월에는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현장 발굴 조합원 모임을 대전편으로 대전은 어쨌든 뭐라고 해야지? 한반도의 중심은 아니고 남한의 중심?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쨌든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동네니까 물류센터가 좀 주변에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류센터에 일하는 적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을 진행을 했죠. 네, 어떠셨나요? 이거는 진짜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저도 사실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런 일터의 이야기를 그냥 뭐 돈 필요해서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건 한번 청년유니온에서 분명히 파볼 만하다. 그리고 또 이때 쿠팡이 쿠팡은 늘 이슈죠. 근데 쿠팡 이슈 안 터질 때가 없죠. 안 터질 때가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런 이슈랑도 잘 겹쳐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때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이때 딱 그 오프라인 모임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그렇죠. 오프라인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또 그래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오프라인 취소를 했었던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7월 말이었고 그 전에 저희가 7월에 또 했었던 게 오랜만에 이때 오프라인 행사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6월에는 이제 체증 관련해서 이제 전국 조합원들 다 같이 모이는 공론장 맞아, 요거 빠뜨렸네. 네, 요걸 진행했었죠 그때. 그렇죠. 공론장은 6월 말이었나요? 7월 6월이었죠. 6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6월에 이때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DIY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원하는 최저임금 설계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약간 레고 블럭 이렇게 쌓듯이 최저임금에 이런 기준이 같이 반영돼야 돼. 아니야 이거는 반영 안 돼도 돼. 뭐 이런 논의들을 좀 해서 요 방식 자체는 좀 흥미로웠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7월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 오랜만에 했었던 게 이제 이한비 PD 어머니신 김혜영님의 책이 나오신 게 있어서 김혜영님 모시고 이제 저희가 북토크를 한번 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한빛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종로에서 모여서 조합원분들도 꽤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조직화를 엄청 뭐랄까요, 와주세요, 같이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없이도 이제 너무
궁금해서 많이 제 발로 찾았던 적이 그렇긴 한데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조합원분 중에 이제 한비 PD 그때 사건 때 대책이 한참 활동할 때 이제 방송 현장에 일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저희 박은경 조합원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어머님이 어쨌든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감싸 안으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한빛센터나 한빛PD 다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변화의 시작이 됐다는 거를 다들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달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약간 울컥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조합원님이시기도 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해서 바뀐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너무 말씀을 감동적이게 해주셔서 저희 그 홍보 영상에도 출연해 주셨죠.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청년유니온 유튜브 채널 딱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에 딱 이렇게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꼭 눌러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7월까지 하고서 8월로 넘어가면요. 8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불안정 노동을 주제로 해서 코로나19 시대 청년 노동 경로를 재탐색하다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공모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당선은 아니고 뭐지? 어쨌든 그 선정이 돼서 네, 저희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들이 그때 당시에 관련해서 세웠던 기준들이 뭐 가령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청년 그리고 뭐 초단 시간으로 2개 이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뭐 또는 이제 30대인데 이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 그러니까 프리랜서 노동 경험한 청년들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혹은 코로나 때문에 잘리거나 뭐 해고당하거나 뭐 이런 잘린 거는 해고당한 거죠. 네, 어쨌든 네,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어떤 담고 싶고자 하는 기준들을 좀 정해서 타겟팅해서 좀 만났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컨텐츠로 네, 그 영상 제작물은 어김없이 청년유니온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대1로 만나는 것들이 좀 올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았고 한데 아쉬운 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는 게 대단히 좀 아쉽고 그래서 영상을 꼭 봐주시라 약간 기승전 유튜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청년 인터뷰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에 하나 또 이슈였던 게 이제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관련돼서 어쨌든 그 고용보험 기금 안정성 문제가 이제 계속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받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용역도 발주하고 해서 꺼내는 게 이제 그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입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네, 이거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 시한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인터넷으로 좀 모아서 제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죠. 네. 아니 5년 안에 3번 이상은 쌉가는 아닌가요? 근데 저도 이게 그 기자님들이 관련해서 뭐 이런 케이스를 좀 그 연결해달라 했는데 막상 가령 청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5년 동안 3번까지는 없는 거예요. 2번 정도는 있어도. 왜냐면 이게 이직이 작기도 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기도 하고 혹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30대 정도 가면은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좀 업종별로는 건설업 같은데 이제 공사 때만 이제 고용보험 돼 있다가 이제 공사 끝나면 실업급여 받았다가 뭐 이런 식의 건설업 또는 이제 어업 같은 거 이런 계절성 일자리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된 어떤 타겟팅 되는 쪽이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의원실 통해서 입수를 해서 봤는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이제 도와주셔서 입수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게 그
일괄적으로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들이 이제 연구진들의 어떤 견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약간 별로 실효성 없는데, 그리고 이게 전체 실업급여 기금의 6% 정도밖에 안 되고 5년 동안 3회 이상, 그러니까 전체 기금 안정성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제안해봤자 오히려 약간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일 아니냐. 정면 승부를 하려면은 전공법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거 법안이 지금 또 이제 뭐 정부에서 다시 또 입법안 제출하고 뭐 한 게 있어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곧 될 일, 아직 그 완료까지 안 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선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이제 실업 안정망, 고용 안정망 강화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네, 9월로 넘어갈까요? 네. 9월에는 저희가 9년 만에, 9월이니까 9년 만에 미용실 대조사를 시작했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순간 동공지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드립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대 FGI 발표를 했었죠. 이때 이제 전문대 FGI를 이제 저희가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을 했고, 이제 조사 참여해주신 분들께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라는 층위가 자체가 청년층 중에 한 20-30% 정도가 전문대 진학을 하거든요. 4년제 진학하는 경우가 50%. 그러니까 이제 딱 고층위에 있는 취업 시장에서 고층위에 있는 어떤 청년들의 어떤 문제, 그 전문대가 갖는 애매함, 위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전문대가 계속 왜 이렇게 애매하지? 라고 하다가 이게 애매한 게 이 사람들 잘못이야? 이렇게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직업 훈련의 목적으로서 이제 전문대가 있는 건데, 직업 교육으로서 이것과 이제 어쨌든 한국의 이제 취업 시장 자체는 이제 너무 서열화가 돼 있으니까 학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용하는 애매함이다, 이런 얘기들을 결론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위치성의 애매함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멋진 결론을 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유형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좀 하나 또 시도했던 게, 이제 지역별로 그 오픈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좀 청년 노동,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을 좀 사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12월까지 대전하고 부산에서도 4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진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이제 약간 알찬 시간, 오랜만에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요? 대학교 교양 수업 듣는 것 같다라는 반응과,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는 좀 좋다라는 반응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청년 유니언이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부에서 활동을 해도, 사실은 혹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해도, 본부에서 활동을 가까이서 봐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 배경에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어떤 시간으로서 유의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자리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 끌려갔던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더니 청년 정책 담당 부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 와서는 서울시를 ATM기처럼 썼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유니언 초대 위원장이었던 이제 김연경 씨가 이제 서울시 청년청장으로 이제 재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타깃해서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무슨 깡으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좀 뭐라고 하고 지랄하고 하니까는 이런 말을 썼네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청년 쪽 별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파도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마을이 때려 맞았다는. 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오세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시민사회랑가 이제 돈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다 뜯어보면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야 뭐 보조금 사업인데 대부분은 위탁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1조 원 이렇게 때렸는데 그 1조 원에 심지어 뭐 대학도 들어가 있고 무슨 건설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게 약간 아수라장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이게 시민사회 지원을 1조 원을 썼다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약간 상황이 있었던 그런 반박이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은 1조가 전부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공격들을 하는데 사실 민간 위탁은 이제 아마 좀 낯서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가령 그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으라고 건설사에 가령 돈을 주고서 그런 건물을 납품을 받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냐면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을 자 이거를 해줘. 그러면은 해줄게 하고서 돈 받아서 그 사물을 해주고 이런 게 끝이거든요. 사실 지원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공공이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어떤 그 위탁받은 단체가 이롭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청년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청년허브 그리고 이제 무중력지대 이런 약간 기관들이나 공간들을 위주로 이제 그런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 원래 그 이전에 이제 모법인이 이제 사단법인 마을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마을 쪽에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이익을 보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사실은 당시에 이제 청년수당이 워낙 공격받고 있던 정치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과 싸우고 있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청년수당 사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었던 조건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결의를 하신 거죠. 이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의 이거를 청년수당이 이 지역 거점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제로 안전망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서서 해주신 거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옆에서 보고 있기엔 약간 좀 화가 났죠. 사실은 이게 이게 당시에 이제 무슨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이득은커녕 일만 죽도록 하고서 지금 저희 뭐 어떤 보조금 사업이든 10,000원에 A4 한 장씩 들어가잖아요. 증빙 자료가. 그쵸, 뭐 증빙 자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고 하는 건데 그럼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때 했었던 거는 이제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하고 뭐 이걸 해서 그 행정 체계 내에서 감시 감독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써먹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언론 통해서 좀 약간 부적절한 뭔가 걸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언론중재위 통해서 이제 조정도 받고 관련된 기사가 대폭 수정되고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얘기해도 좀 화나네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7기 지도부가 잘 했으면 좋겠고요. 팟캐스트에서 오세훈이라는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서울시장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로 넘어갈까요, 이제? 9월 얘기는 오세훈 얘기만 잔뜩 했네. 10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전국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천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6기 임기 시작하고서는 처음으로 전국 행사. 오프라인으로. 그쵸. 1년 6개월 임기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워크숍 하면은 좀 빡세요. 사실 지부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약간 너무 맨날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한번 모였을 때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가면 좋겠다. 많이들 얻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워크숍은 이제 1년 반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자체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같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거의 약간 운동회 체육대회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신발 던지기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신발 얼마나 멀리 그러니까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멀리 던졌나 그걸 줄자로 재는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어찌나 멀리 던지시던지 아마 제가 계속 뛰어다녔던 계속 뛰어다녔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진행자 중에서 제일 고생하셨던. 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줄넘기를 그때 했는데 그 줄넘기를 제가 돌리는 걸 한쪽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팀에서 이제 오시고,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그 약간 어깨 근육과 이런 약간 네, 운동을 안 했다는 소리죠. 네. 건강 챙기도록 합시다. 네. 그렇고, 저희가 이날 그리고 이때 워크숍 하면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초대 그 정책기획팀장이셨던 조성주 정치발전 상임이사님을 불러서 이제 청년유니온의 어떤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강연을 좀 들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강연은 요거 하나였는데, 다들 좀 그래도 좋았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셨고, 네. 네, 그랬습니다. 질문이 끝도 없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원래 1시간 반 강연하고 30분 질의응답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이 끝도 없어가지고, 그때 2시간 반 했나요? 거의? 질문이 1시간이었어요? 네, 질문이 거의 질문만 거의 1시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그 최대한 다 질문하고서, 네, 마무리를 했었고, 했는데, 네, 그랬죠.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날 그러고서는 특기사항으로는 그날 술 없이 디프리를 저희가 진행을 했죠. 마스크 잘 끼고. 네, 마스크 잘 쓰고. 없이.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저는 처음에는 다들 그래도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그래도 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야기 많이 나누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네, 이야기꽃 좀 피우고 네. 다들 해산하고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그때 있진 않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오시기 전에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 끝나고 나서라도 가능하면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안내도 드리면서 좀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고 저희가 10월에 이제 그 아까 그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진행했던 거가 이제 나노 공문장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 이제 뭐 4-5분씩 모아서 9번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조합원분들께 오랜만에도 연락드려서 이런 걸 하니까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일상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들 지냈는지도 듣고 이런 자리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연락드리면서 언제가 좋을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네, 화목토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네, 9번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네, 조합원분들 오랜만에 오프라인 만나서 네,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라도 네, 만나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픈 세미나에 이어서 계속 나노 공문장도 하고 오픈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9월, 10월, 11월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 시기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 말고 조합원 모임 마지막 주제로 부산 지부랑 같이 퇴사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퇴사라는 고민,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도 회사가 그지 같으면은 때려칠 수 있는 거니까, 때려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는 아까 9월에 오세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적인 서울시정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이제 시민단체들 연대체가 꾸려져서 오시민행동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의 어떤 그 정책 역주행. 네. 사실 이제 청년 정책은 오히려 이제 뭐 예산이 늘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늘어난 예산은 대다수 이제 청정넷을 통해서 제한됐던 월세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영테크라던가 영테크 들어보셨어요? 전철에 광고 붙어 있는데 네.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는 이제 전철에 이제 영테크라고 해서 이제 자산 관리나 뭐 재테크를 도와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네, 그걸 왜 도와줄까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은 뭐 근데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정책 배틀. 그쵸. 이것도 이쯤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뭐 그건 좀 소소한 건데
정책 배틀이라고 해서 무슨 그 약간 경연대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야 뭐 사실은 워낙 흔히들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서 1등 된 사람은 서울시 청년 명예시장으로 이제 위촉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했길래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약간 정책을 배틀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어떤 정책의 수기 과정이나 민주적 과정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령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더 넓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모 혹은 경쟁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좀 시정 철학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근데 뭐 요거는 사실은 뭐 그런 방법이 뭐 문제가 딱히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해나갈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뭐. 네,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로 넘어갈까요? 네. 11월로 가면요, 저희가 이제 미용실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전날에 이제 열심히 가위도 만들고, 네, 가위 이거 모양 퍼포먼스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회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결과에서 기억 남는 거 좀 있으실까요? 인상 깊었던 거? 보고서요? 네. 근데 뭐 수치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쵸.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이 거의 90%. 두 배는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쵸, 두 배가 그쵸. 올랐지만 최저임금 미만이었더라. 네. 최저임금도 올랐고 시급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최저임금 위반인 현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달았는데 스태프분들은 95%가 최저임금 위반이었는데 이 5%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5% 그 개별 답변을 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 기입하신 거다. 왜냐면 이제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8시간, 10시간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이제 월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 쓰고 싶은 말 부당한 거 이렇게 남겨달라고 했더니 이제 막 최저임금 안 지켜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쓰신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적으셨는데 그럼 사실상 99%네 뭐 이런 어떤 비하인드. 그리고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이야기는 처음 좀 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거는 프리랜서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 현장을 너무 바꾸고 싶다라는 게 많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그 참여의 뭐랄까요, 뭐 글 쓰는데 엄청 빽빽하게 많이들 맞아요.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걸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발표할 때도 그 다른 데서 다른 단체에서 연대차 오신 단체에서도 이거 어떻게 다 모았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글쩍글쩍 하면서 아니 그냥 SNS에 올렸는데 많이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좀 많이들 호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란이라고 그 유튜브 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 그 영상 콘텐츠에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 몇 분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 인터뷰했던 영상 컨텐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청년유니온 뭐 SNS에도 이제 공유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대선 청년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죠. 네. 그래서 대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노동, 주거, 그리고 뭐 지역 격차, 젠더,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에는 질의서를 보내고 후보들을 직접 부르는 것도 좀 기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대선 TF가 11월에 시작됐어. 대선 연대체. 청년단체들 연대체가 이제 11월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12월에 지금 이제 안내 드렸던 거는 조합원 대선 TF를 좀 꾸려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청년 일반에 대한 건 이제 연대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이슈잉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어쨌든 노동 실종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노동이 실종되는 대선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노동 정책 관련해서 좀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대선 TF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엔 저희가 이제 청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결과 정리 이런 것들 자료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이제 처음으로 의뢰를 해서 여기에 그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인식이나 소위 공정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것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문자로도 안내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명칭이 코로나19 시대 청년노동 경로를 재탐색하다 라는 명칭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물들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직 지속되고 있는 건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제 수탁법이 바뀌고서는 일어나는 노조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거기 노조가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연대하고 힘 보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을 열심히 좀 알리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센터장이 거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를 했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일단은 요구해서 받아낸 상태인데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수탁법인에서 이제 어떤 정상화나 이런 거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 센터장 직무대리가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노조원 비노조원 이렇게 좀 그 약간 갈라치기. 편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심지어 이제 비노조원이라고 불리는 직원분들이 이제 그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신고를 했어요. 약간 맞고소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인에선 근데 이거는 조사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활동지원센터 노조 위원장이신 저희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은 어쨌든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그렇듯이 결산과 마감의 달이다 보니까요. 지금도 결산과 마감 여러 가지 행정 조직 내 행정 업무들도 마무리를 하면서 2021년의 끝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1년을 이렇게 다 그래도 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어떠신 것 같나요? 갑자기 제가 지네? 숨이 막히네요. 그쵸,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숨가쁘게 달려와서 숨이 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은 되게 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돌아보면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그러시지 않을까. 이게 2021년이 어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코로나 때문에 이것 아무것도 못하고 뭐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이었다면은 또 막상 또 돌아보면은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애쓰면서 우리가 1년 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2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좀 옆에 있는 동료들을 챙기는 그런 계절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올해를 같이 돌아보고 하면서 든든한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근데 이거 방송은 해 넘어가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낼 거고요. 네. 아마 마감과 결산 업무가 순조롭다면 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해 넘어가서 만나게 되더라도 청취자분들 2021년에 아련한 어떤 감성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연간 청년 유니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가리 152회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이번 주에 낼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2022년이 되기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편을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음 해에 뵙겠네요. 어떤 해를 보내고 계실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목표를 또 정하셨을까요? 저는 작년에 보니까 스페인어를 배우겠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진짜 6월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페인어를 포함해서 저는 2022년에 새로운 것을 좀 배워보는 해로 보내려고 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새해 다짐이나 목표를 저희와 나눠주시고 또 노가리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노가리가 당분간 좀 쉬어가려고 해요. 노가리에도 쉼이 필요하고 또 충전해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과연 누가 맞이할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청년 유니온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